지난 1년 동안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여러 사건들을 심층 취재해왔습니다. 그중에도 유독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의자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던 5살 세원이 기억하시죠? 또 예비 아빠의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크림빵 뺑소니 사건도 있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징역을 살았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는 사연도 전해드렸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사건들의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의자에 앉으려다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던 5살 세원이. 세원이 지금 어디가 제일 아파요? 여기 등 아파요. 척추에 부어서 심부름을 올라가 밑에 신경이 죽어가 하반신을 못 쓴다. 너무 기가 차가지고 눈물은 막 앞에 팍 쏟아지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재활치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가봤는데 어린 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쪽 병원으로 가지를 못해요. 사고 이후 5달이 흘렀습니다. 세원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원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뒤로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염치가 없잖아요, 사돈요.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사정을 했어요, 제가요. 잘 해야 하게.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고맙고. 그 덕에 밀린 병원비를 모두 갚고 재활전문병원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잘한다. 당겨서 꽉 잡고. 세원이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 마비 상태로 배꼽 아래로 감각하고 운동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 신경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걷는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보조기 이용해가지고 그 치료사 도움 하에서 지금 보행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그 기술들이 조금 있거든요.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회복될 수 있는 건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 가입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세원이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 어린이집의 과실이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겠다는 표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세원이 가족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있어. 그래도 막 이렇게 아빠 말이 걸을 수 있어. 그래도 막 저도 그랬죠. 세원아, 걸음 열심히 하는 운동하는 걸을 수 있어. 힘내. 나 그랬죠. 지난 1월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강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입니다. 형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림빵 샀다고 얘기를 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우리 이거 내가 가져갈 테니까 집에 가서 먹자 그런 얘기도 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고 젊은 예비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피의자 허모 씨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허 씨는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사건 현장에 뚜렷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누리꾼들이 직접 나서 CCTV 영상을 판독하고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적극 도왔습니다. 당시 누리꾼 수사대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던 김구호 씨.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후 영상 판독일을 직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의뢰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요. 고맙다. 진짜 좋은 일 하시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저도 사명감도 느끼고요.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이 높았는데요. 사고 차량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거구나 해서 증거에서 배제를 하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후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중요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는 경찰서, 교통조사관, 그리고 뺑소니 수사관
뿐만 아니라 지방청에 있는 전문 수사관까지 총동원을 해서 입체적으로 수사 활동을 한다라고. 올 한 해는 유난히 재심 청구 사건이 많았습니다. 15년 전 발생했던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제 무죄가 밝혀진다면 전 진짜 좋은 거죠, 저한테는. 제 자식한테 아빠가 살인자라는 거는 안 이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라도 더욱더 이거를 밝혀내야 되고. 15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의 사건. 김 씨 역시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15년 동안 감옥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던 김 씨. 법원은 이 사건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진실을 난 포기 못해요. 나는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래요. 끝까지. 경찰,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까지 거쳐 형이 확정되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전 사건인 만큼 판결을 뒤집을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심 사건에 유난히 많은 정성을 쏟는 한 변호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15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는 거거든요. 확정 판결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정의 실현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지난달 26일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첫 심리가 열렸던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도 박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당시 19, 20살이었던 초등학교 동창생들. 범인으로 지목돼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변호사 하겠습니까? 일단 경험을 해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외면할 수 없으니까. 외면하는 것은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숱한 사건 사고들 속에서 분노하고 절망했던 시간들. 그 속에서도 꽃 같은 이야기로 피어나 우리를 다독였던 사람들.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